글로벌 PHP 기술 트렌드와 함께하는 커뮤니티 모던 PHP 유저 그룹 2022년 11월 정모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주제를 그 코드 품질하고 커버리지라는 주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부제로 이제는 이 주제가 식상하더라도 한 번 더라는 부제를 정해봤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아마 테스트는 이미 어느 정도 통달해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아마 어, 제가 하는 오늘 얘기 말씀드릴 얘기들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얘기, 뭐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얘기 같은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어, 여전히 그래도 뭔가 테스트 코드를 도입하기 조금 두렵고 어떻게 도입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TDD 어떻게 좀 비슷한 거라도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최근 5년 동안 일본 회사에서 다녔어요. 그래서 일본의 이제 첫 번째 회사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했고 두 번째 회사에서 솔루션 엔지니어로 일했고 지금 이제 한국에 와서 엔터플이라는 회사에서 제가 백엔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수영하고 산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순댓국을 좋아해서 거의 뭐 거의 맨날 먹을 때도 있고요. 하여튼 그렇고 일본에서 5년 정도 일했는데 그 일하는 동안 일본의 이제 매뉴얼 문화에 좀 절어가지고 좀 문서 작성이나 이런 것들 좀 약간 특화되지 않았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회사에서도 문서 작성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원의 개발 환경 개선에 좀 보람을 많이 느껴서요. 조금 이렇게 팀원들이 어떻게 하면 개발을 좀 쉽게 할 수 있을까, 환경을 좀 이렇게 편하게 하는데 조금 이렇게 시간을 좀 틈틈이 들여서 좀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그리고 좀 부끄럽지만 디스코드는 가끔 눈팅만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좀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회사가 영어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해밀이라고 발음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회사에서 해밀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발표자 네, 회사 소개를 조금 잠깐만 드리자면 저희 회사는 백엔드 노코드 솔루션 싱크트리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미션은 모든 사람들이 백엔드 개발을 걱정 없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쉽고 빠르게 구현할 수 있도록 최신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저희가 PHP로 개발됐기 때문에 지금도 PHP 개발자 많이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AWS 파트너사고 저희가 복지가 좀 자랑할 만한 게 하나 있는데 하루 6시간 근무입니다. 그래서 주 30시간이고 10시부터 5시까지 하루 연차 쓰면은 이제 24시간, 8시간으로 계산하면 주 3일밖에 일하지 않는 그래서 퇴근하고 술 마시러 가서 1차 끝났는데 아직도 7시야 약간 이런 느낌. 거절하기에는 너무 짧은 근무 시간이었다. 저 굉장히 만족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저한테 특화된 복지인데요. 회사가 여의도 공원 바로 앞에 있어서 산책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도 점심시간 항상 산책하거든요. 그래서 눈의 피로도 풀고 뭐 이렇게 좀 좋은 경치 보면서 약간 휴식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비스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 저희가 이제 환경 설정 없이 백엔드를 구축할 수 있거든요. 프론트 노코드 툴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백엔드는 저희가 국내에서 유일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적은 개발 인력으로 백엔드 구축이 가능하다라는 걸 좀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고 또 API 버전 관리도 저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문서라든지 뭐 테스트베드, 배치 작업, 스케줄링도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인프라에도 저희가 무료로 강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많은 고객분들께서 좀 사용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KD라든지 사용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노코드, 로우코드 컨퍼런스가 조만간 있는데요. 11월 11일에 그때 저희 대표님이 키노트 스피치 하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네, 한번 봐주셔도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 저희가
그 이제 내년부터는 노코드, 로우코드 솔루션을 사용하시는 그 기업들이 조금씩 늘어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노코드 툴이라고 하면 저희 개발자 친구들도 항상 너 만들고 있는 거 우리 밥줄 끊어지는 거 아니냐 막 되게 뭐라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저희 포토샵 같은 것들이 이제 디자이너를 돕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개발자를 돕는 도구이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대체하는 게 아니라 뭔가 선택지, 간단히 API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러면 이거는 싱크트리로 개발해보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히 소개를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드 품질과 커버리지. 사실 오늘 주제가 지향하고 있는 내용은 저희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배포를 하기 위한 게 목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드 품질도 그 과정 중에 하나이고 테스트 코드를 늘리면서 이제 커버리지가 이제 중요하고 안 중요하냐 뭐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은 별로 다루지 않을 예정이고 단순히 이제 커버리지를 좀 올리는 과정에서 조금 그 비즈니스 로직들을 커버하는 그래서 서비스 안정화에 이르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들어가기 이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다녔던 회사 두 가지 극단적인 예시를 하나 드리려고 해요. 이제 첫 번째 회사는 정말 레거시 그 자체였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코드가 전혀 없고요. 그래서 테스트 뭐 자동화 당연히 없고 나는 테스트를 짜기만 하고 이제 그 코드를 짜기만 하고 테스트는 이제 다른 테스트 부서에 맡긴다거나 아니면 나는 이제 로컬에서 단위 테스트만 한다거나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테스트 하나하나 할 때마다 또 일본의 어떤 문화라고 해야 되나 뭐 스크린샷 하나씩 찍어서 엑셀에 남기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그 과정들 그래서 배포 한 번 할 때도 항상 12시까지 밤 12시까지 출근해서 뭐 이렇게 밤새 배포 작업하고 뭐 서버 한 8대 동시에 띄워놓고 그 배포 파일 올려놓고 시볼릭 링크 하나씩 교체 나가면서 이렇게 배포하고 테스트하고 옆에서도 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뭐 힘들었지만 나름 재밌었고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디스코드에서 레거시라고 검색하니까 까메님이 클래스가 있다면 그건 이미 레거시가 아닌 것 같군요라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사용하던 프레임워크가 케이크 PHP 2였거든요. 일본은 케이크 PHP가 좀 많이 쓰여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레임워크는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레거시는 아닌 걸로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승현님께서 인덱스에 3만 줄 있으면 인정해 드린다 그랬는데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레거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더 노력하면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좀 반성해 봅니다. 네. 네, 두 번째 회사는 정반대였어요. 정말 많은 것들이 자동화되어 있었고 그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데 정말로 적극적인 회사였거든요. 개발자 중심의 회사였고 그 이제 사장님 마인드가 일단은 무조건 이제 그 변호사 출신이셨는데 근데 개발자 중심의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어 하셔가지고 개발자한테 모든 선택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시도들 많이 해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스트 코드를 도입하는 과정도 굉장히 좀 재밌었고 또 어떤 테스트 코드를 도입하면서 제품의 어떤 비즈니스 로직들 같은 것도 풀 리플레이스 할 수 있었고 이제 법률 그 리걸테크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도메인 전문가 그러니까 변호사분이 항상 옆에 계셨어요. 그래서 변호사분이 작성해 주신 테스트 케이스를 저희는 테스트 코드로 녹여내고 그걸 테스트 돌리면서 이제 기능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두 곳에서의 경험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고 이번에 이제 엔터풀에 합류하면서도 그 점이 되게 좀 좋게 평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들어오면서 첫 번째 맡은 임무가 코드 품질하고 테스트 코드 좀 도입해서 커버리지를 올리는 거를 이렇게 첫 번째 임무로 받았는데 오늘 말씀드릴 얘기들은 그 과정에서 제 마음가짐하고 그 경과에 대한 그 경험담 같은 거를 조금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코드 품질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가볍게 다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클린 코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짤이거든요. 그래서 코드 리뷰할 때 좋은 코드는 여기 이제 두 분밖에 안 나왔지만
나쁜 코드는 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좋은 코드를 짜야 된다. 그래서 코드 품질이 나쁘면 이제 코드를 이해하는데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그러면 코드를 수정하고 추가하는 시기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리고 야근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저희가 오래 행복하게 다니려면 조금 이렇게 코드들이 잘 관리가 되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고요. 그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름을 잘 짓고, 그리고 클린 아키텍처를 있고 하나의 일만 하고 또 반복하지 않고, 뭐 코딩 스타일이 비슷하게 맞추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도구를 하나 빌리자. 그 정적 코드 분석 도구가 저희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코딩 스타일을 좀 이렇게 좀 비슷하게 맞추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PHP에서 제공하는 PSR 12를 따르되, 우리 팀만의 어떤 그런 규칙이 필요한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하자, 맞추자라고 해서 이제 작성한 게 코딩 가이드고요. 뭐 이제 몇 가지 뭐 규칙들 이렇게 좀 예시로 뭐 이런 것들 정리를 해놨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거는 도구의 힘을 빌자인데, 정적 코드 분석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드 내에 있는 취약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찾아서 개발자한테 알려주고, 개발자는 이제 그걸 조기에 발견해서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여러 위험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해본 게, 아마 사용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소나린트하고 소나큐브라는 거를 사용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이걸 뭐 지금 그러면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냐 그러면은 대답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 과정에서 조금 이제 얻었던 경험들, 예를 들어서 소나린트는 저희가 그 VS 코드라든지 PHP 스톰 같은 도구에 도입할 수 있는 도구예요. 플러그인 형식으로. 그래서 그 소나린트에서 제공하는 규칙에 의거해서 규칙에 위배되는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건데, 뭐 설치 과정은 간단합니다. VS 코드는 소나린트라고 검색하시면 소나린트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자바 에러가 뜨면 자바 설치하고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 이렇게 코드에 바로 이제 밑줄 같은 게 끄여요. 그 소나리트를 켜면은. 그래서 이 소스가 왜 문제가 있는지를 바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코드 스멜, 코드 악취 같은 거를 바로 알려주고, 그 다음에 PHP 스톰도 마찬가지로 플러그인 설치를 하면 바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빌려서 활용을 해보자. 그 다음에 소나큐브는 제가 이제 자료를 만들다가 이게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내 문서에 작성해놨던 노션 문서를 보고 좀 간단히 그냥 공유만 드리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네. 네. 네, 잠깐만요. 이거 학교를 어떻게 하냐. 커맨드 더하기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소나큐브를 사용을 하면 이렇게 저희가 이제 레파지토리가 몇 개가 있는데, 그 레파지토리별로 이런 분석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소나리트의 규칙에 의거한 코드 정적 그 분석을 한 결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서버에 띄워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사내 서버에 띄워서 이걸 이제 매일 정기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걸 잘 보고 있느냐 그러면은 지금은 잘 활용은 되고 있지 않은데, 추후에 저희가 이걸 CI에 녹여내는 거를 목표로 지금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OC만 지금 진행한 상태고, 설치는 간단히 하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설치 한번 해보셔도 로컬에도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사용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버그가 몇 개 있고, 뭐 이렇게 그 부채가 이거 다 해결하려면 며칠 정도 걸릴 거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커버리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커버리지가 뭐냐 했을 때는 이제 테스트 코드가 얼마나 잘 실행이 됐는 그러니까 이제 테스트가 코드에 어느 정도 코드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커버하느냐. 그러니까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테스트가 실행된 코드하고 실행 안 된 코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가 이제 정상적인 동작이 담보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드 서비스 안정화에 이제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PHP 유닛에 이거는 이제 X디버그에 커버리지 모드를 추가를 하시면 그 옵션으로 커버리지 옵션을 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면은 HTML 파일로 출력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거를 출력을 하면 이렇게 지금 몇 %인지도 알 수 있고 뭐 각 파일별로도 세세하게 나오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대시보드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뭐 이게 뭐 그렇게 활용은 제가 아직 못 해봤는데 뭐 대시보드 같은 것도 제공이 된다는 거 일단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코드가 실행된 부분하고 안 된 부분을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짠 코드들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이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짜면 또 커버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 그 케이스에 대한 케이스를 테스트 케이스를 하나 추가를 해보면 이렇게 녹색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해결하는 또 과정도 또 재미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럼 커버리지를 올릴 때 테스트 코드를 짜는 거를 되게 싫어하고 그냥 코드 자체를 지워버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 짤인데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러면 안 되고 테스트 코드를 짜야 됩니다. 코드 자체를 지운다고 해서 지우면 뭐 커버리지가 올라가긴 하겠지만 우리는 이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어쨌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항상 뭐 만들 때마다 터지는 서비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항상 뭔가 믿고 내가 코드를 추가하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궁극적으로 저희가 지향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네, 그 방향성을 가지고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측정했을 때가 거의 0.07%였어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 과거에 몇 번의 시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테스트 코드를 도입하려고 하는 시도는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사실은 어렵거든. 저도 어렵고 없는 상태에서 그럼 뭐부터 테스트 코드를 짜야 될까? 그럼 짜는데 여기저기 의존성이 막 섞여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작업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네, 그런 뭐 과정도 재밌지 않을까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 17%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좀 여러분들께서 많이 작성해 주셔가지고 틈틈이 저희가 목표했던 것만큼 빠르진 않지만 저희가 이제 서비스 기능도 추가하면서 이건 레포지토리 하나에 대한 측정이고 나머지는 아직 과제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이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뭐 조금씩 진행돼가고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커버리지를 측정하면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테스트 된 것과 안 된 것 파악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누락된 코드 실행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녹색하고 적색으로 표시가 됐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기 쉽도록 설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라도. 그리고 이제 라이브러리 버전 같은 것들이 저희가 의존성이 되게 높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라이브러리 버전들도 이제 기민하게 발빠르게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안 이슈 같은 걸 위해서라도. 근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테스트 코드가 많이 작성돼 있으면
사실은 테스트 코드만 다 통과하면은 전혀 이제 그 라이브러리 업그레이드 할 때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전 회사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랬고, 그 다음에 6번째는 이제 고객이나 투자자 관점에서도 가끔 이제 그 커버리지 혹시 몇 %세요라고 물어보는 분이 계시대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좀 높다 이러면은 좀 매력적으로 보이긴 하겠죠. 그 다음에 네, 높은 커버리지는 당연하게도 리팩터링으로 자연스럽게 아마 연결이 될 겁니다. 네, 이거는 그 제가 나중에 링크를 따로 드릴 텐데 다른 그 글이 있어요. 원 글이. 그래서 거기서 가져온 거고 저도 이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와닿는 것들만 따로 추려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에요. 커버리지를 올리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자신감 있게 코드를 수정할 수 있다는 거고 바로바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데 로컬에서 이제 개발하면서 이제 뭐 계속 테스트 코드를 돌리면서 그 바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재밌거든요. 사실은 이게 돌아가게 됐을 때 이제 됐다. 그리고 계속 돌아가는 상태에서 코드를 계속 정제해 나가는 그 과정들이 이제 재밌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 얻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은 커버리지를 이제 올려야 될 때 필요한 게 뭐냐? 제가 봤을 땐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믿음과 시간. 네. 첫 번째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이 반드시 있다라는 믿음이고요. 그리고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작성해야 될까라는 두려움이 당연히 생기기 마련인데 괜찮아. 조금만한 것부터 하면 된다라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시작할 때는.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인데 처음에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려면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거를 테스트 코드가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를 다시 고도화시키는 작업에도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발자 개개인의 어떤 의지도 필요하긴 하지만 조직 내 어떤 서로 합의된 그런 인식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하나씩 이제 거쳐 나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막상 커버리지가 높아지면 마주하게 되는 문제도 있어요. 첫 번째는 실행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저희가 CI/CD를 도입하게 되면 거기에 테스트를 자동화시키는 과정도 들어가 있잖아요. 파이프라인에 들어가게 되는데 좀 길어지게 되는 거죠. 실행 시간이. 그럼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체감상 제가 느끼기에는 한 2분 정도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좀 길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건 이제 회사마다 다르고 제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지만 가능하면 조금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나가면서 짧게 처리할 수 있는 테스트 코드는 좀 짧게 한다거나 뭐 필수 이외에 다른 케이스는 좀 제거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PHP 유닛에는 또 레포트 기능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레포트 옵션을 레포트 옵션을 써서 하면은 XML 파일을 하나 떨고 주는데 이거를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면 이런 식으로 테스트 시간이 많이 걸린 거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몇 초가 걸렸구나. 얘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이거는 그냥 이제 팁인데 그 필터 옵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실행하고 싶은 메소드나 아니면 클래스만 지정해서 테스트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피드백을 로컬에서 받고 싶을 때는 이 옵션을 활용하셔도 좋다. 전체를 이제 매번 돌릴 필요는 없으니까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관리의 문제인데 아마 테스트 코드가 많아지면은 많은 테스트 코드를 가지고 계신 이제 분들은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테스트 코드가 많아지면 이거 관리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어떻게 기능 하나 바뀔 때마다 뭐 되게 많은 테스트 코드가 뭐 실패하게 된다거나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관리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뭐몇 가지 이제 그냥 이제 뭐 네, 몇 가지 이제 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테스트 코드를 지우거나 수정하는 거를 두려워하거나 아까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 없어지면 테스트 코드 과감하게 지워도 되는 거고 이건 내가 테스트 코드를 짠 게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게 다시 이제 엄청난 레거시로 남는 거거든요. 부채로. 그래서 테스트 코드에는 굉장히 담백하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요하고 그리고 테스트 코드를 통해서 스펙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베스트라고 뭐 하시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사양을 알 수 있는 것만 남겨둬도 괜찮겠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의미 있는 테스트 케이스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테스트 케이스 자체가 어떤 제품의 스펙을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되면은 베스트지 않을까. 그래서 단순히 나의 만족을 위해서 테스트 코드를 추가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너무나 당연하게도 코드 커버리지를 올리는 방법은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이 있잖아요. 뭐 TDD가 좋다, 뭐 TDD는 안 좋다, 뭐 BDD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한때 TDD가 좋다고 생각했을 때는 TDD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반대 입장도 들어보니까 또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몇 년 경험을 해보니까 야 이거는 그냥 단순히 방법론이다. 그리고 전에 회사에서 굉장히 좋았던 게 결국은 도메인 전문가가 짜준 테스트 케이스를 바탕으로 개발자가 그거를 테스트를 돌리면서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개발자가 판단한 케이스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이제 도메인 전문가가 제일 잘 알고 있고 그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유저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일 명확하게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의존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뭐 테스트 케이스가 먼저 나오면 좋겠죠. 먼저 나오면 테스트 코드를 짜놓고 기능을 만들면 그게 TDD가 아닐까?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테스트 케이스, 의미 있는 테스트 케이스이고 그게 배포 전에 한번 돌아갔을 때 전부 오케이가 뜨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처음부터 그 오해가 있었다면 그거를 잡지는 못해요. 그래서 TDD라는 이런 것들이 제품의 퀄리티를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중요한 거는 그런 스펙을 잘 설계를 잘 하는 거고 도메인 전문가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 배포 전에 통합 테스트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회사에 QA 팀이 있다면 저는 정말로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QA 팀이 있는데 항상 정말 많은 버그들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QA 팀에서 하고 있는 테스트 중에 또 개발자가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것들을 테스트 코드로 녹여내는 것도 또 중요한 것 같아서 추후에 그것도 이제 QA 팀하고 계속 얘기해서 하는 게 또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네. 네, 이거 그 테스트 코드 이제 얼마 전까지 저희 회사에 있던 개발자분이 해주신 말인데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게 느껴질 뿐 써보면 어렵지 않아요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좀 이렇게 조금씩 시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시간 몇 시까지 허용이 되나요? 저 슬라이드가 오늘 좀 많아가지고 좀 빨리 하고는 있거든요.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혹시?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그 작성하는 방법은 접근하는 방법이 뭐 AAA 방식이라던가 GWT 방식 뭐 두 가지인데 결국은 비슷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AAA 방식으로 작성을 하고 있고,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틀이 어느 정도 잡혀 있으니까 테스트 코드를 처음 작성하시는 분도 조금 쉽게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틀을 벗어나지 않게 작성을 하는 거를 지금은 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고도화하는 단계가 되면 또 그때는 조금 달라지겠지만 일단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테스트 독스를 꼭 작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작성할 때랑 안 할 때랑 차이가 있는데 먼저 큰 틀은 이렇습니다. 하나의 테스트 메소드에는 어레인지, 그러니까 필요한 변수나 그리고 그 SUT라고 하죠. 그 테스트 대상이 되는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잠기네요. 네, 그 테스트 대상이 되는 것들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액트 부분이죠. 실제로 그 테스트 대상이 되는 메소드를 실행하는 단계, 그 변수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다 넣고, 그리고 마지막 어설트 부분인데요. 이때 이제 기대값과 실제 값을 비교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짜놓으면 웬만하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혹시 더 좋은 방법 있으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위에 이제 테스트 독스라고 달아놨잖아요. 이런 거를 달아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처럼 이렇게 쓴 게 나와요. 테스트 독스 옵션을 붙이면. 그래서 안 쓰면 그냥 이렇게 영어로 함수명 띄어쓰기로 나오는데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실행했을 때 결과를 보고 어떤 테스트가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를 알 수 있어서 웬만하면 저희 팀은 다 작성하는 거를 룰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결국은 코드 품질의 개선이고, 커버리지 올리는 거, 그리고 리팩터링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거, 확장이 용이한 코드, 그리고 배포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거를 결국은 추구를 하는 것을 저희는 방향으로 두고 있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좋은 개발 문화 프로세스를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코딩 단계에서 코드 스타일을 맞추고, 그 다음에 정적 코드 분석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코드 품질도 맞추고, 그 다음 테스트 코드도 작성하고, 그 다음에 PR 그 리뷰 받는 과정에서 코드 품질이라든지 테스트 결과 리포트 받고, 그 다음에 팀원들한테 리뷰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승인 머지하는 과정에서 통합 테스트, 뭐 QA 팀, 그 다음에 개발자 테스트 진행하고 이제 배포하는 것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자연스럽게 다 되면은 서비스도 자연스럽게 안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CI/CD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 그러면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라는 거죠. 테스트 코드를 짜야 되는 건 알겠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제가 처음에 세웠던 전략은 이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기 쉬워 보이는 것들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이 단계는 이제 테스트 코드 작성이 좀 익숙해지는 단계이고, 아직 여전히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예 좀 너무 어렵게 시작하면은 아예 시작할 수조차 없으니까 만만해 보이는 것들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설계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고민하고 이제 서로 공유하고 인호하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강하게 결합된 코드들의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이제 테스트 코드 작성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문제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런 레거시 코드들의 문제점들이 어느 정도 서로 인식이 공유가 됐고, 그리고 테스트 코드를 좀 더 도전적으로 작성해보고 고도화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면서 이건 이렇게 리팩터링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구조를 좀 많이 개선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또 이제 테스트 코드를 더 작성하기 쉬워지고 하면서 좀 시너지 효과가 조금씩 효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필수 테스트 케이스 작성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직은 도달하지는 못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QA 팀하고 같이 얘기해서 이거는 반드시 테스트 케이스로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작성을 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좀 더 풍부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해서 뭐 버그가 생기면 그거 추가한다거나 하는 단계로 우리가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는 17%까지 왔고요. 이것도 근데 뭐 여러 개 레포지토리 중에 하나만 그렇고 이제 하나씩 이제 늘려가야 되는데 사실 저보다는 이제 다른 member분들이 더 열심히 작성을 해주고 계셔가지고 네,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효용도 조금씩 다들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좋고요. 과제는 이제 더 많은 의미 있는 테스트 케이스들을 발견을 하고 작성하고 이제 유지 관리하는 것들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고 지금 저희가 테스트 코드 실행하는 거를 아직 CI에는 녹이지 못했어요. 이게 이제 그 테스트 DB를 돌리는 문제라거나 아니면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는 게 있어가지고 좀 의존성 떨어뜨려내는 부분도 좀 떨어뜨려내고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좀 이렇게 CI까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는 한 30%까지 원래 연초는 80%가 목표였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건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 30%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도 저희 개발자들이 다 테스트 코드만 짜고 있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럴 수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타협을 해서 그럼 30%만 좀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제 네, 결론이라 쓰고 이제 실제로 해본 후기라고 있는다라고 적었는데 커버리지 올리는 거는 어렵습니다. 진짜로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커버리지 올리는 거 자체 그러니까 수치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있는 어떤 개선 작업을 좀 즐기자. 그래서 가능하다면 비즈니스 로직은 최대한 분리하면서 만들고 개발자가 쓰는 테스트 케이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메인 전문가에게가 혹시 있다면 부탁하자라고 네,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제가 읽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혹시 테스트 코드를 어떻게 짜야 될지 좀 아직 여전히 조금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이 책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예제는 C샵인데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법론 굉장히 좋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제일 좋았고 한번 추천드립니다. 이거 네 아는 사람이 쓴 책이라서 홍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좋은 책이에요. 한번 추천드립니다. 네. 근데 그 승현님이 레거시 코드 테스트는 포스트맨이면 충분하다라고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포스트맨도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포스트맨으로 테스트 돌리면서 리팩토링 하면서 조금씩 네. 조금씩 테스트 코드를 녹여가는 약간 서로 이제 투 트랙으로 조금씩 이렇게 같이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내 테스트 코드 작성을 여전히 좀 두렵거나 엄두가 안 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좀 발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80% 커버리지 올려보자라는 짤이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